네, 이어서 수행평가 성적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에는 지필평가가 있듯이 수행평가도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기 말이 되면 거의 다 이제 완료를 하실 거고요. 그 수행평가라는 것은 평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수, 20점, 18점, 16점, 이 급간 맞춰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수행평가 성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생님들이 주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 평가 계획에 의한 평가를 하시고 점수를 넣기도 하지만 영어 듣기 평가와 같이 OMR 카드를 활용해서 지필평가에 준하는 그런 성적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OMR 카드를 사용한 영어 듣기 평가와 같은 평가를 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지필평가에 준해서기 때문에 지필평가처럼 정답 넣고 카드 리딩하고 이런 방식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배점 넣는 거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지필 수행 선행 작업을 할 때 수행평가 영역 관리에서 그 중학교한테 편한 거는 뭐가 있다 그랬냐면 등급 기준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20점, 18점, 16점이 아니라 아이들의 점수를 A, B, C, D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가 점수가 바뀌는 등급 기준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등급 기준 관리를 하면 나중에 수행평가에서 실수로 19점 이렇게 넣지 않을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간 기준 관리도 우리가 뭐 줄넘기를 뭐 100회, 뭐 100개에서 120회 한 사람은 A, 80에서 99개 한 사람은 B, 예, 이렇게 구간으로 줄을 경우에 그거를 역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 기준 관리하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역별 점수를 10점, 19점, 뭐 이런 10점, 20점, 18점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 B, C, D로 급간 입력할 수 있고 급간으로 입력할 수 있고 이렇게 점수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다라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또는 일괄 파일 업로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해서 여기 일괄 파일 업로드 기능을 이용해서 한 번에 넣는 방법들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우스가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점수를 다 넣었죠. 예, 이건 다 점수를 넣는 것들은 보통 교과 담당 교사가 하시죠. 보통이 아니라 하셔야 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교과 담당 선생님이 점수를 넣을 때 평가 계획에 근거해서 없는 점수를 넣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에 걸릴 수 있으니까 점검을 하실 때 우리가 눈으로 하나하나 점검도 가능하지만 엑셀로 다운받아서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하면 이 자동 필터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자동 필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뜹니다. 이렇게 삼각형, 여기 필터입니다. 삼각형, 이렇게 그런 거. 예, 이렇게 뜨면 이 칸에 존재하는 점수가 이렇게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보여요. 그럼 11점, 14점, 17점, 20점. 아, 평가 계획에 17, 14, 17, 20이 들어가면 맞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 계획에 18점이란 점수가 없는데 누군가한테 18점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 여기에 18점이 뜨면 18점이 누구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입력된 점수를 볼 때 그것이 이제 이 자동 필터 기능 이용하면 편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스타일에 맞게끔 예, 뭐 눈으로 직접 하시는 분이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 자동 필터 기능을 활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행평가가 이제 다 이루어졌으면 학생들한테 너의 점수가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으시잖아요. 확인을 받을 때 아까 뭐라 했냐면 학생들의 점수가 다른 친구들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학생의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성적 조 어디죠? 그 성적 조회에 가면 개인별 성적을 일람표가 그 지필평가 따로 수행평가 따로 학기말 성적 따로 해서 한 명의 아이당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 아이들한테 너는 국어 수행평가가 이렇고 너는 사회 수업평가가 이렇고 그럼 아이들이 본인 점수를 꼼꼼히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보여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수행평가를 이렇게 우리가 학생들한테 확인할 때는 개인별로 볼 수도 있지만 수행평가 전표를 우리 전표라고 부르죠. 이거를 보관할 때는 이렇게 과목별로 일람표를 출력해서 이제 보관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수행평가는 우리가 평가 계획에 의해서 결시생도 그 평가 계획에 의해서 주잖아요. 장기 미인정 결은 기본 점수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학교에서 평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결시생이지만 최하점이 기본 점수가 6점이니까 장기 미인정 결은 5점을 주겠다. 그래서 5점을 직접 입력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얘가 결시생이기 때문에 수행평가 칸에다가 병결이라고 입력해서 얘도 인정점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행평가의 결시생 인정점이 결시생 인정점이라는 것이 수행평가 따로 지필평가 따로 기준 그 인정점 관리 기준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인정점 기준이 지필평가와 다르면 점수를 결과적으로 수동 입력해 주셔야지 나이스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을 쓰면 지필평가에 근거한 결시생 인정점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점수에 보면 20점, 18점 쭉 있잖아요. 점수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저장하고 마감을 누르시면 돼요. 마감. 그런데 얘가 전입을 왔대요. 황전입이라는 애가 전입을 왔대요. 그래서 점수가 없네요. 점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논리적인 글쓰기가 있고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가 있는데 전입 온 아이들은 수행평가를 우리 학교에 와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전 학교 점수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황전입이라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우리 학교에 와서 봤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 점수를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황전입이라는 애가 매체를 활용한 발표하기 위해서 2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20점 받아서 저장을 했습니다. 또 전입생이지만 우리 학교에서 본 아이들은 우리 학교 평가 계획에 의한 점수를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전입생의 점수 중에서 아이가 두 종목 중에서 하나는 우리 학교에서 했고 너무나 이제 시간이 급박하게 와서 했는데 그 전 학교에서 수행평가 한 게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쓰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입력하실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잘못했네요. 뭐냐면 황전입을 보세요. 황전입. 얘가 구간 기준이거든요. 구간 기준. 그래서 제가 이제 황전입 점수를 일단 살짝 삭제를 하고요. 얘가 만점 받았어요. 만점. 예를 들어서 아이가 100개를 냈어요. 100개.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100개를 맞았습니다. 100개. 그럼 100개이기 때문에 20점 만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아까 제가 구간 기준 등록을 했으니까 1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변환 후 저장하겠냐, 변환하지 않고 저장하겠냐라고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래서 변환 후 저장하겠다 그러면 100이라는 점수가 구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점이니까 저장이 되면 20점으로 변환해서 저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맨 끝에 보면 황전입이가 20점이 됐잖아요. 또 황윤서라는 아이는 실제로 몇 개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70개를 했어요. 70개. 그런데 제가 70이라고 직접 입력하지 않고 70개면 17점이야 라고 생각해서 17점을 바로 입력을 하잖아요. 저장할 때 변환 후 저장이 아니라 나는 최종 점수를 그대로 넣은 거죠. 그래서 변환하지 않고 저장. 예. 제가 이거는 다시요. 얘는 아까 17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거고요. 점수를 삭제한 다음에 제가 만약에 얘가 70개를 해서 17점이다. 그때 70개를 넣는 게 아니라 아예 확정된 점수 17점을 넣겠다라고 저장을 누르면 변환 후 저장할래? 변환하지 않고 저장할래라고 누르면 17점이라는 것은 구간이 아니라 최종 점수니까 취소를 누르면 17점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아까처럼 17점은 뭐 4점이야 이렇게 변환되는 게 아니라 최종 점수가 17점이기 때문에 구간 점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17점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평가를 우리 학교에서 본 아이들은 우리 학교 기준에 의해서 평가 계획에 의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수행평가 점수가 다 들어갔죠. 그럼 수행평가를 마감을 해야 돼요. 마감. 네. 그래서 일단 매체를 활용한 얘는 일단 마감이 됐죠. 얘는 점수가 다 있으니까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얘는 마감이 됐어요. 매체를 활용한. 그런데 논리적인 글쓰기는 전입생이 점수가 없어요. 전입생이 점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 점수가 없으니까 마감이 안 되는 거예요. 마감이 안 됩니다. 예. 결시 처리를 하던 영역별 학적 변동을 입력하던 위탁 학생이면 저장 없이도 뭐 입력 없이 저장이 가능하다고 뜨는데 얘는 위탁생이 아니라 전입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점수를 어디서 입력해 주냐면 만약에 우리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본 거라면 여기다 넣어주겠지만 만약에 그 전 학교에서 수행평가 본 것을 우리가 평가 계획에 우리 학교가 성적관리 규정에 의해서 점수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학적에 가서 전입관리에 가서 수행평가 성적관리에 가면 이 학생이 가지고 온 점수가 뜹니다. 여기에 황전이 그래서 이전 학교 성적 보기를 눌렀더니 이전 학교에서 수행평가 한 것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국어 주장하는 글쓰기가 있는데 10점 만점에 10점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논리적인 글쓰기잖아요. 그걸 교과 협의회에서 얘 주장하는 글쓰기가 10점 만점에 10점이니까 우리 학교 논리적인 글쓰기가 20점 만점이니까 20점으로 환산하겠다. 라고 하면 20점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교과협의회에서 학교 지침에 따라서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20점, 그다가 20점 하고 결시 명칭은 없죠. 결시가 아니니까 저장을 누릅니다. 예. 그러면 전입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시험 본 것은 수행평가 성적관리에 입력을 하고요. 전입생이 가지고 온 점수를 환산해서 넣을 때는 여기에 학적에 있는 전입관리, 수행평가 성적관리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아이는 다행히 지금 제가 예시를 들을 때 10점 만점에 10점이니까 20점 만점이 몇 점이냐 이렇게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에 7점이에요. 7점? 9점? 몇 점을 할까요? 9점. 20점 만점에 X. 얼마요? 18점이죠.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뭐 제가 10점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10점이라고 해서 그런데 만약에 30점 만점에 아이가 뭐 28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20점 만점이에요. 그럼 몇 점이냐? 라고 하면 비례식으로 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X가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죠. 소수점. 그러면 소수점까지 입력할 건지 정수로 입력할 건지 소수 첫째 자리 입력할 건지 이거는 학교의 성적관리 지침에 따라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30점, 20점 만점에 20점, 18점, 16점 이렇게 있는데 전학생이 점수를 환산했더니 뭐 18.23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 18.23은 평가 계획이 없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어차피 얘는 평가를 본 점수를 입력해 준 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평가를 본 것을 환산해서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소수 자리든 아니면 평가 계획이 없는 수치라 하더라도 교과협의회에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교과협의회에서 협의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입력할지 정수로 입력할지 그건 학교가 지침에 따라 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행평가 이제 이렇게 했고요. 수행평가를 이제 다 넣었으면 여기서 수행평가를 이제 영역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가 이제 전입생이 성적이 없어서 마감이 안 됐잖아요. 논리적인 글쓰기. 그러니 저기 여기에 보면 수행평가가 다 점수가 입력되어 있죠. 황전입은 20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하고 마감을 누르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점수를 다 이상이 없으면 마감을 가능하고요. 각 교과에서 모든 영역이 한 번에 마감이 되면
전체에서 제가 국어, 아까 영역별로 마감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마감도 되거든요. 그래서 마감을 했으면 성적 처리 담당 교사가 각 교과, 모든 교과가 마감이 됐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논리적인 글쓰기 마감됐죠. 예, 논리적인 글쓰기 마감된 걸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예, 이렇게. 그러면 마감을 동그라미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마감을 눌러서 마감 정보 저장을 누릅니다. 그래서 마감 정보 저장이 되면 여기 마감됨이라고 뜨잖아요. 여기. 예, 이렇게. 그래서 전 과목, 전 영역이 다 마감됨이 되면 이제 마감을 했으니까 결제를 받아야 되죠. 수행평가도 결제를 받으셔야 돼요. 결제를. 그래서 여기 수행평가 승인 요청을 눌러서 그 해당 학년 교과, 전 교과가 다 마감이 되면 3학년이 뜨니까 얘를 자를 지정해서 결제 라인을 타서 결제를 하시면 이제 완결 자료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도 마감을 해야 되고 수행평가 뭐죠? 결제를 올려야 되지만 결제와 관계없이 예, 마감만 하면 학기 말 처리는 가능합니다. 굳이 결제한 후에 결제가 완료된 후에 학기 말 처리라는 것이 아니라 수행평가가 마감만 되면 결제가 완료되지 않아도 학기 말 처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행평가에 관련된 수행평가 마감, 수행평가 성적 처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수행평가라는 것은 담당 교사가 할 일이 훨씬 많죠. 그 교과 담당 교사가 그런 거 중심으로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